센터 안에 이게 평판사에서 입자를 평가의 위험을 주의할 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하는 건데, 제가 같이 시작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되게 학생들이 발표하는데 우리가 내내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보다는 그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 학생한테 안 시키냐고 그러더라고 저리고 그러는데 뭐 미국 가서 학생들이 발표 안 하고 교수가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학생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제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뭐 서스펜션이 왜 중요하냐는 건 뭐 되게 다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일단 그 서스펜션의 정도를 취한다거나 이런 위험에서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위험에탄의 픽스처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다 알려져 있는 여기 이제 코나트 시스템 같으면은 일단 그 작은 그 코나 그 플레이트 사이에 작은 픽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입자가 낀다든가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쓰면은 그 플레이트 밑쪽에 이제 들려져가지고 유체가 많은 부분이, 현상이 많은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로 입자가 모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캠퍼스 피스코미터를 쓰면은 그 입자가 그 벽에서 멀어지는 또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벽에 가까이 가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입자가 이렇게 중간에 낀다든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다고 알려진 파이어 플레이트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월 이펙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그 벽 근처에 가면은 유동 상태에서 항상 리스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입자가 이동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항상 월 이펙트는 있으니까 월 이펙트만 보정이 된다면,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무늬연화의 시스템 같은 것을 다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한편은 이제 그 인덱스라고 해서 아예 그냥 뭐 슬립이나 무슨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끈끈한가는 정도만 알아내는 인더스트리에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그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정말 다 질문하면 한번 따져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면 정말 그 보통 서스펜전들을 그러니까 복합재료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요즘에 여러 가지 그 사용하는 서스펜전들이 비밀중성 유체에다가 입자를 띄우게 될 때 그런 경우에도 잘 적용이 되겠느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MRI 픽스인데요. 일단 그 폴리머 솔루션에다가 입자를 띄운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그 관을 통해서 흘리게 되면은 여기 물에 하얀 부분이 일체된 바깥쪽은 이제 반이 감죠. 그럴 때 정확하진 않은데 항상 하여간 입자가 이렇게 가운데에 싹 모여집니다. 까만 부분이 입자고 하얀 부분이 있는데 항상 입자가 가운데에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한쪽으로 모이게 되니까 분명히 캐플레리 피스코미터 가지고 정도를 측정했다고 완전히 다른 값을 얻게 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레이트 피스코미터 가지고 측정하게 되면 밑에 항상 그 많은 그 액체 그 현상이 모이게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그 콘을 줄 수가 있는데 콘은 또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액체를 채운 다음에 쭉 밀어넣으면 항상 입자가 미니스커스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입자가 여기 보였다가 돌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 여기 미니스커스 있는 것이 아래로 밀려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쭉 올리다 보면 안에 퍼제 플로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입자가 또 가운데로 몰립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요 미니스커스에 있는 입자가 아래로 밀려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그 가운데 모였던 게 밖으로 퍼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도가 요거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는 조금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역시 그런 방법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한 10년 전쯤에 쇼라는 사람 이름이 저는 딴이라고 하는데 MRI를 가지고
플레이트사에다가 입자를 산성 넣고, 50% 쏠러주는 거니까 한 4kg 정도인데, 실험을 해보니까, 처음이나 나중이나, 위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특수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입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죠. 물론 우리가 그 톨크를 계속 재보면은, 그러니까 시어레이트에 따라서 톨크를 그려보면은, 이 같은 서스펜션입니다. 물론, 입자 간격, 그러니까 두 개, 플레이트 사이 간격에 따라서, 플레이트 간격이 넓으면은 전도가 크게 나오고, 플레이트 간격이 작으면 전도가 작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원슬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슬립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늬 아나리시스라는 걸 고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입자 농도가 좀 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한번 고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입자를 띄우는 중력이나 이런 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력을 없애는 일단 뉴턴이나 솔벤트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렉스 폴리머 소리 아크릴라마이드 아니면은 제한탄 경우 같은 이너라이트 폴리머를 첨가해가지고 필드라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입자가 모노디스퍼스한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저건 똑같으니까 비중은 똑같으니까 뮤추얼 이버런트하고 입자 농도를 오늘 발표드린 건 실제로 20% 때문에 해서 여기서 잘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스테디 모드하고 어슬러트리 모드, 우리 보통 미용실에서 쓰는 두가 된 것도 생각을 해서 했는데, 슈어레이트를 1부터 30까지 영역에서,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 뉴턴이안 필단에서 실험할 때는 되게 스트레인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결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뼈가 밀등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스트레인은 충분히 길게 잡지 못했고요. 무슨 말인지 그냥 그래도 큰 값을 갖도록 충분히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어떤 것을 갖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갭은 입장하는 것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어스러트 모드에서는 50, 11, 30 할 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스트레인도 작은가 큰 값을 다 실험한 것 같습니다. 그거 충분히 오랜 시간 기다렸고, 물론 갭 사이즈는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장치는 이제 ARS라는, 그러니까 스트레인 리오미터를 썼고, 근데 이때는 물론 이 두 개의 텍스처가 달라가지고, 이제 AR2000이라는 리오미터하고 AR2000이라는 리오미터 두 개 썼는데, 이 경우에는 스트레인 리오미터라서 이제 밑에 판이 돌고, 위에 판이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R2000의 경우에는 위에 판이 돌고, 위에 판이 측정을 하는 장치인데, 이때는 이제 아크릴된, 그러니까 투명한 텍스처를 써가지고 잘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아래 밑에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위에 텍스처고, 아래 텍스처는 우리가 따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거울을 놓고 해서 직접 이 앞쪽에서 찍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톨크도 잴 수 있고, 또 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톨크가 변하면 그 현상이 왜 일어나나 하는 걸 이제 실제로 관계를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입체를 미용 연습을 해보니까 입자를 넣지 않고 우리는 이 폴리아크릴라마이드 용액은 그 에틸렌 글리콜하고 글리세린 믹스에 녹이도 되는데 5000 ppm 용액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좀 작을 때는 입자마다 작다가 어느 정도부터는 약간 셔틀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 ppm 용액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꽃 3개 정도 이렇게 돼서 입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 셔틀링하는 것이 있고, 저는 뉴턴이안 입장하고, 그 다음에 샌상경 같은 경우는 아주 셔틀링하는 승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아크릴라마이드 솔루션, 그 말에 고고슬리브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뉴턴이안 솔루션 안에 입자를 띄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여기에 지금 하나 보여드린 거는 일단 이제 10%, 슈어레이트 15도, 그러니까 입자를 10%만 넣고 슈어레이트 15도 했을 때, 보는데 여기 좀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거는 그 픽스처 위에 축을 붙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랜덤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300초, 600초 쭉 지나면서 10%가 이제 약간 가운데로 모여듭니다. 근데 20% 경우에는 뭐 거의 변화가 없는데 사실 이게 가운데로 모여드는 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AR 2000이라는 양식이 나온 건데 이게 위에 판이 돌고 밑에서 들어가봤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장치가 됐을 때 밑에 판을 돌리고 실험했을 때 이게 사실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에 원래 좀 컨벡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플레이트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위에 플레이트, 아래 플레이트가 있으면 이 위에 플레이트가 돌게 되면 반성에서 위치가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모션을 갖게 됩니다. 안에 볼티컬 모션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래 판이 돌면 위에 판이 돌면 약간 다른 현상이 있는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냥 서전트 안에 입자를 띄었을 때는 이게 입자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의 결과하고 비슷한 걸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입자능도가 진해지면 입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제 입자능도가 묽을 때는 움직이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방향이 좀 달라서 좀 혼돈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리 아프라마이드 솔루션 그런 걸 보면 이제 일단 완전히 달라집니다. 좀 전에 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니셜 랜덤 스테이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입자가 밖으로 나가서 가운데는 거의 남은 게 없이 완전히 밖으로 나가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솔크도 시간에 따라서 솔크 그러면 점점 증가하는데 뭐 두 개 실험량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안에 위에 판이더니 아래 판이더냐 그거 지금 차이를 좀 전에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추기에 약간 감소하는데 로딩하는 시간에 미스커시가 생겼다가 약간 돌리게 되면 줄이고 아까 저기서 마찬가지 현상이 크였어요. 그때가 다시 입자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게 이제 진해진 입자 농도가 진해지면 전도가 증가하니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만약에 이 그림을 안 보고 이 그림만 본다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전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시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하나 만화를 하나 봤는데 서스펜전 쪽 저널에 대학원 선생님이 교수님한테 데이터를 갖다 드리면서 교수님 그냥 해야 되겠어요. 또 데이터가 또 바뀐대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말 속색인 거니까 근데 그 내부 사정을 모르고 그 측정만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농도를 만약에 폴리머 컨센트레이션 좀 바꾸고 뭐 다른 작품 앞으로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근데 보시다시피 이니셜 랜덤 스테이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밖에 있고 일부는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아까 여기 가운데 좀 이상한 건 까만 거라는데 축이라고 하는데 사실 축 플러스 여기 다른 입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기가 농도가 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점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서도 이게 막 떨어지는데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 그림만큼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입자가 이동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AR 2000이라는 왼쪽고요. 이 보문소 하는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원래 펠티어에서 그러니까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젠판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은 젠판만 솔루션을 보면 이제 급격히 증가하죠. 급격히 증가하니까 들어오고 밖으로 다 있다가 나가버리는데 이 경우는 물론 이제 쇼세닝 솔루션에서는 입자가 더 빨리 움직인다는 이제 이론이 제가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다른 여러분들과 뒷받침하기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뒷받치는 건데 어쨌든 비스코라스틱 솔루션에서는 입자가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입자 농도가 진해져도 폴리아크라는 솔루션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건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센탄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비스코라스틱 솔루션에서는 입자가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면 또 뭐 좀 다른 결과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관찰하는
있는데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 갖추겠고 스트레인이 작을 때는 뭐 거의 7이나 나중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스트레인이 커지면은 이따가 다 배열을 해버립니다. 스트레인이 커질수록. 그래서 이런 어슬레터리 모드를 실험할 때는 결국 스트레인이 크게 실험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걸 쓰고 있고. 센터는 뭐 일단 누가 지내든 이렇게 보장은 하시는 거고. 근데 이 센터에서 굉장히 그 이상한 결과들이 좀 나는데 어슬레터리 모드를 실험해 보니까 이게 그 프리퀀시가 작을 때하고 클 때하고 원래 센터의 어슬레터리 모드에서는 항상 입자가 바뀌어 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해보니까 이 안무가 무리더라는 거죠. 어떤 데는 바꾸고 나오더라고. 근데 대학원들이 계속 해봤는데 똑같이 나온다고 해서 문제는 어떤 인도에서는 이런 식이고 어떤 인도에서는 저런 식이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 아주 기본적인 이론 다시 공부를 해야지만 이거를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지 그냥 그냥 실험적인 데이터만 리포트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이걸 보고 드리니까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연구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도 문제를 이것은 물론 마찬가지로 뭐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줄을 서기도 했다가 어떤 거는 밖으로 나오고 어떤 안 나오니까 굉장히 언스테이블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러나 더 놀란 거는 뉴턴형 플루이드의 경우에 실험을 하면 원래 뉴턴형 플루이드에서 이제 스톡스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슬레이션을 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니까 항상 스톡스로라는 건 리버스가 돼서 원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참 지나가면 아무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걸 봐서 그리고 이제 이때 그 파티클 레이너스 넘버를 보면 한 0.001 정도 오더를 갖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근데 그러면 분명히 이게 스톡스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입자하고 비슷한 이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 하나에 입자하고 비슷할 때 관성이 중요하다는 걸 제네나한테 갖다가 1년 반을 싸웠는데 그건 없을 때가 됐지만 그러니까 전혀 남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가 다 있더라.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에서는 입장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냥 초기에 그 이니셜 리어레인지먼트 다음에는 스테디 모델에서는 디스커스 일라스틱 솔루션이 저 밖으로 나가고 뉴턴형 플루이드 안에서는 이게 이너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쉐어트닝 솔루션에서 있다가 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슬러트리 모드에서 보면은 뉴턴형 서스펜션 안에서도 리버스 루트가 좀 있다 안 하는 거를 하자 퀄리티가 그러니까 방향 상체가 바뀌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게 지금 다 스테디 모드가 아니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특정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내추럴 컨버션이 왜 언제 생기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제가 그러면 왜 입자 이동이 왜 생기느냐, 언제 생기느냐, 얼마큼 생기느냐, 결국 이런 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빨리 결과를 내야 된다. 근데 물론 우리는 스테이트 안 들어가는 걸 걱정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자 이동이 측정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몇 가지 이제 결과에서 저는 사실 펀더멘탈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는 좀 그러니까 파티클 바뀌는 것이 어떻게 된다든가 디스크가 디스토션에서 입자가 어떻게 움직인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습니다.